네, 이번에는 궁금한 시황역인데 이재선 의원님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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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하 씨 처음 보셨죠? 네. 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해갈 거고요. 네. 6월 전망 자료를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반가운 이름의 이재선 의원님 자료가 있길래 아침마다 저도 이제 보는데요. 뭐 제목이 내 성격 까먹었나 봐 이래가지고 뭐야 그날 사실 바빠가지고 못 읽고 제가 오늘 쫙 읽었는데 네. 제목을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재선 의원님 성격이 좋은데 성격이 뭐 까칠하신가 제목을 이렇게 다셨어요? 제가 그 이경영 패러디하는 거를 영화 대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좀 좋아해가지고 네. 좀 주식 아이디어랑 비슷한 맥락이 네. 있어서 네. 접근을 조금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그 네. 이제 이시코 포인트는 뭔지 차차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시황 얘기를 하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뜨겁게 나왔어요. 그러면 와 긴축 모드 이거는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인데 주가도 오르고 고용 좋게 나온 걸 시장이 아주 또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물가에 대한 민감도보다는요. 어쨌든 간에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대비해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경기의 침체 정도가 얕으냐 깊으냐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 방향성이 엇갈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다수의 그 GDP 기여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소비와 고용의 그 두 축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치 빠르게 식어간다면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하반기 때는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반기 때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좋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 bad is good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야지만 이제 시장이 안도하고 주가의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달 고용 지표 간단하게 리뷰를 말씀드리자면은 고용자 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한 33만 건 내외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한 70%를 차지를 하면서 여전히 소비가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다라고 약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업률은 사실 3.7%로 소폭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연준 같은 경우도 보자면 저희가 뭐 3월달 FOMC 회의나 직전 12월달 FOMC 회의에서 공개된 그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 4% 초반 수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3.7% 수준은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이고 연준과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해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향후 뭘까냐고 봤을 때 고용 지표 중에서는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전월 대비 0.3% 기록하면서 소폭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시장 예상 대비해서도 떨어지는 임금 상승률의 조합과 그에 반해서 고용자 수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사실 고용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조금 환호하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하반기 같습니다. 포인트는 뭐 물가나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 말씀 네. 해주셨고요. 네네. 네, 그럼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최근에는 이 미국의 또 다른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5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또 이 지표는 좀 예상보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역사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자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직전 단계에서도 보자면 계속해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가가 방향성이 막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낮고 막 이런 약간 흐름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된 게 조금 둔화는 됐긴 했지만 여전히 50포인트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뭐 부정적인 영향력도 별로 없었었고요. 긍정적인 영향력도 저는 좀 미미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ISM 단에서의 그 지수는 오히려 약간 제조업 지수에 따라서 이제 시장 영향력이 내지는 방향성이 굉장히 조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 중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그 세부 항목 중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회를 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사실 물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덜어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서비스업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도 이제 월요일에 사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덜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인식이 들어서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네.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지표는 좋게 해석하고 부정적 지표는 별로 중요한 지표가 아니야.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시장이 기본적으로. 사실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펀디멘탈에 대해서 보다 집중을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지금 최근에 상반기 때까지 저희가 이제 변동성을 촉발시켰던 네. 지표에 대해서 조금씩은 너무 부정적으로는 또 이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시장이 이렇게 갈 수 있는 환경들은 새로운 변화와 기대와 혁신이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챗 GPT AI고요. 네.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제 MR 기기를 XR 기기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457만 원. 와. 리서치 센터에서 하나 그 시험상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님께 좀 하나 사달라고 하시죠. 저희 센터장님에게 건의를 해보면 저는 자리가 이제 향후 없어질 것만 같아요. 아니 그럼 얼리 어답 그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인데 센터장님이. 관심 많으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네. 대만이랑 일본 갔다 와서 보고서 막 쓰시고. 맞습니다. 제가 혹시 뵐 기가 있으면 하나 시황팀에 사주라고 꼭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선전하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빅테크 최근 흐름이나 이런 또 애플 모멘텀 국내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미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런 국내 관련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5월 달에 사실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독 이제 나스닥 100 지수가 사실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이게 나스닥 100이 구성이 되는 이제 종목들을 보면 대다수가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네.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대장주 애들이 많이 오르면서 사실 5월 달에 시장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사실 저는 AI라는 산업에 대한 확장성 내지는 성장성의 그 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을 이제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게 보고 있어서 5월 달에 이제 해당 업종들 관련 업종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6월 달로 넘어 들어가자면요. 아직 저희가 이제 매크로 환경 쪽에서 보자면 금리 인상이 내지는 금리가 언제쯤 이제 그 약간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지에 대한 여부가 100% 확신이 지금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네. 6월달 FOMC 회의를 이제 저희가 거쳐봐야 되니까요. 또 이제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를 이제 확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일부 기업에 좀 국한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붙는다라고 기대하기는 이제 6월 달만 놓고 보자면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이제 5월 달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시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이익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게 전개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 매크로 환경이 보다 이제 위험자산 가격을 지지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6월달 한 달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하반기를 놓고 보자면 저는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제 6월달에는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씩 사들이는 게 이제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아까 초반에 그 헤드셋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전 그거 실제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이런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하나 사요? 좀 하나 사기에는 400만 원대 가격이 좀 부담이 많이 되긴 네네. 해요. 근데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신제품을 되게 오랜만에 출시를 했는데도 주가가 조금 부진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워낙 5월달에 기대감을 안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그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6월달 한 달만 놓고 보자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상단을 제약했던 요인들이 완전히 그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는 않은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조금씩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사실 뭐 변곡점이 좀
그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사실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 저는 음.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 제품 출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년 네. 출시이니까요. 네. 네.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빅테크는 좋긴 하지만 이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거다. 그게 조금 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FMC 얘기도 해야 됩니다. FMC가 이제 6월 중순인데 시장의 컨센은 지난번에 한번 인상 가능성이 한번 페드워치에서 확 올라갔다가 그죠? 지금 다시 역전돼서 6월은 거의 동결로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건데 이재선 위원님 생각은 좀 다르다고 제가 사전에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베이스는 동결이긴 한데요. 네, 네. 사실 25bp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장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가 6월 달에 동결을 하고 7월 달에 인상을 한다라는 이 최근의 시나리오가 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도 낮고 만약에 연준이 그러한 이제 방향성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옮겨간다면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췄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재개했던 구간은 없었습니다. 시장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 네, 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6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해서 이제 그게 터미널 레이트가 됐던 내지는 네. 25bp를 올려서 최종적인 금리가 해당 금리가 됐던 이제 6월 달이 뭔가 금리 인상의 마무리 종착점이 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시장 변동성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연준의 위원들의 최근 발언도 그렇고 사실 뭐 6월 그 이후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을 더 추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사실 3, 4분기 때 저희 은행 대출 여건도 많이 강화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이재선 의원님이 6월에 올린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혹시 뭐 제롬 파월이랑 통화를 하셨나, 닉 티머라우스랑 통화를 하셨나 궁금했는데, 네. 하여튼 6월에 쉬고 7월에 올리면 혼선을 오히려 줄 수 있다. 네, 그 말씀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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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또 미국 증시 얘기를 또 해봤잖아요. 또 우리 주변국들의 증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이 좀 상반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본은 좀 잘 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진한 이유 이렇게 좀 엇갈린 흐름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제가 압니다. 다 네.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여행 가잖아요, 다. 오, 중국 안 맞아요. 가잖아요. 맞습니다. 아, 갑자기 수긍해 주시니까 좀 얘기하고 부담스러운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요인도 저는 네.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요. 실제로 일본이라든지 유럽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면서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GDP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음.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결국에는 증시는 펀디멘탈을 보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제 들여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랑 조금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미중 갈등에 있어서의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약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다라고 시장이 조금 해석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반도체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장기적으로 무기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국면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일본, 우리나라, 대만 이렇게 아시아 내에서는 반도체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기업이라고 좀 꼽을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저희가 연초에 TSMC 주가가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TSMC 기업을 보면은 파운드리 독점 기업이고요. 사실 EPS,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내지는 이 점유율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왜 안 가지라는 약간 그런 맥락이 있는데 저도 약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답은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인 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이 사실 중국 쪽에서의 가장 노출도가 높은 국가다 보니까 이 사실 그 해협에서의 그 대치의 텐션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만 쪽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가 한국이나 있겠고요. 일본인데 그죠? 그쵸. 일본은 반도체 산업 지원하라고도 하고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외국인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대만은 양안 관계가 위험해. 한쪽에만 쏠리면 안 돼. 한국은 안전하냐? 한국도 사실 외국인들이 보면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 좀 가는 것도 일견 이해는 돼요. 네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일본은 그거 외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배당에 대한 예, 기대감도 맞아요. 지금 덧붙여서 이제 모멘텀으로 부각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증시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도 약간 이러한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6월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린 것처럼 내 성격 모르니? 너? 내 성격 까먹었니?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네, 얘기해 주세요. 관심 섹터랑.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네. 위기 국면 내지는 다운 사이클 국면 때마다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이제 상승시키거나 내지는 이 위기에 조금 강했던 이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반도체. 그러니까 네. 이경영 씨가 반도체군요, 지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대만과 네. 일본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 그 AI 산업 확장성에 의해서 이제 또 새로운 뭔가 그 알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선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제목을 지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6월달 한 달간은 제가 지수 상승은 조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IT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고 저희가 하반기 길게 놓고 봤을 때는 IT가 메인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마진율을 조금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업종별로 보자면요. 지금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한 5% 내 수준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업황 회복 구간 내에서는 10% 중반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는 마진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업종이다. 우리나라 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익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네. 네. 윤아 씨는 또 위원님께 궁금한 거 뭐 아마 종목 얘기 빼고는요. 네. 오늘 이경영 씨 얘기도 했고 영화 얘기도 했고 뭐든지 다 대표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반도체 어쨌든 네. 외국인이 그럼 계속해서 수급이 좀 몰릴 거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 이외에 6월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테마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신선한 테마가 있을지. 네. 신선한데 그렇죠. 네. 반도체 너무 지겹죠. 조금 너무 많이 지겨운 얘기를 느낌. 아니야, 귀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중요하니까. 그쵸. 그렇죠. 내 반도체는 소중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 약간 유사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업종군 중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헬스케어도 역사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업종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외국인들의 그 시총 비중이 2016년 이후로 최저치고요. 저희가 5월 달에 들어서 이제 이익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조금씩은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제가 이제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가치보다 성장에 대한 테마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압축을 시켜본다라고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의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6월 달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 오른 섹터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네, 헬스케어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 그렇고, 네. 네. 중요한 질문을 리포트를 열심히 공부를 윤아 씨가 열심히 하고 오시는 핵심을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어보셔가지고요. 다행입니다.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할 일 다 한 것 같고 이재선 의원님이랑 저희는 퇴근할 테니까요. 네, 윤아 씨가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네, 조심히 가시죠. 퇴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